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실습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실제로 그럼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및 활용 순서입니다. 먼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해내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국가의 바이어별로 이 바이어가 어느 국가에서 누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표를 바탕으로 내 회사와 핏이 맞는 타겟 바이어들을 추출해내는 이런 작업을 1차적으로 할 건데요. 그 이후에 내가 선택한 타겟 바이어들의 분석, 그리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안을 보고 이 타겟 바이어에 대해서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실습 시간에 활용할 데이터는요, 미국에서 2022년 1월 동안 전 세계로부터 양말 제품을 수입한 바이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할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이제 제가 이 수업을 위해서 먼저 추출을 해봤을 때 총 약 1,100여 개 수입 거래 내역 데이터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타겟 바이어 리스트를 추출을 할 겁니다. 이 샘플 데이터는 지금 우리 이 플랫폼 내에 판매기관에서 임포트 지니어스 코리아를 선택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저희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 있게 준비가 될 거고요. 이 데이터 수는 총 1,081개,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로부터 양말 제품을 수입한 거래의 수입니다. 행 한 개가 한 개의 거래 내용을 나타내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이 데이터를 직접 살펴보시죠.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했냐면, 이게 이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국가들, 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 국가들이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는 국가들이고, 이 중에 우리는 미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입 데이터 중에서 필드를 프로덕트, 제품으로 선택한 뒤에 여기에 싹스로 검색을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한 달치만, 왜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다 하면 1년치를 하면 한 달치만 놓고 검색을 했을 때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제 요 컨사인이 있는 회사가 수입 회사가 될 것이고, 쉬퍼가 이제 수출 회사가 될 것이고요. 뭐 쭉 보다 보면은 낯이 익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요 줄 한 건이 거래 한 건이라고 했으니까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데이터를 소개했을 때 보여드렸던 화면과 유사합니다. 컨사인이 수입자는 나이키였고요. 나이키는 쉬퍼 인터루프라는 회사로부터 지금 삭스 제품을 수입을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제품은 이제 중국 양샨에서 이제 선적을 했고요. 그리고 요게 로스앤젤레스에서 내렸고, 지금 총 7카튼, 그리고 약 70kg 정도의 이제 무게를 가지고 있는 화물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익스포트 이메일 리포트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이와 같이 이제 엑셀로 활용하기 편하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1번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제품 상세는 어소티드 삭스고, 컨사이니 수입자는 폭스 리버밀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쉬퍼 수출자는 다이나믹 스포츠웨어라는 회사고요. 이 화물은 2022년 1월 31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뉴욕에 도착을 했고요. 포트 카심이라는 항구에서 이제 선적이 된 걸로 보이고요. 무게는 약 3.1톤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총 570카튼 정도의 물량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1,000개 이상의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 데이터를 일단 정제를 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제가 정제를 마친 데이터인데요. 먼저 그렇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첫 번째 결측치 처리, 이런데 이게 휴먼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포트라든지 아니면 날짜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비어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이거를 임의로 채워넣기보다는 데이터 수가 충분할 경우에는 그냥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결측치 처리 혹은 이상치 처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을 톤으로 넣는다든가
톤을 킬로그램으로 넣는다든가 해서 이런 누가 봐도 이상하리만치 좀 숫자가 크거나 작은 이상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결측치와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충분한 경우에는 그냥 삭제 처리하는 것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판독하는 데 있어서 점 아니면 뭐 스페이스 이런 거를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이키 INC나 나이키 INC 점 요 두 개를 서로 다른 회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회사들을 다 골라내서 그걸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마치고 난 후에는 바이어별로 거래 국가 및 기업을 정리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미국에서 2022년 1월 동안 양말 제품을 수입한 전체 바이어의 데이터입니다. 그 바이어들이 어떤 국가로부터 어떤 국가의 어떤 수출자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면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뭐 어려우면은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다운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이 삽입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냥 OK를 하시면 됩니다. OK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거는 이 미국 바이어들이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는지를 먼저 카테고라이즈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트리 오브 오리진을 클릭을 하면 지금 미국에서 양말을 수입하고 있는 회사들은 캐나다, 중국, 대만 이런 국가들로부터 지금 양말 제품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아볼게. 그러면 캐나다 안에 어떤 수출자로부터 양말을 수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출자인 쉬퍼를 클릭하면 요 밑에 쫙 이제 여기 붙습니다. 미국에서는 캐나다에 있는 INI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차이나에 있는 액세서리 소스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로부터 지금 양말 제품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 1월 동안 각 수출업체로부터 얼마나 수입업체가 수입을 했는지 알려버리면 여기에다가 컨사인을 클릭을 합니다. 컨사인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자, 미국의 양말 수입 업체들은 캐나다에서 INI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엠프레사 라 폴라라는 회사로부터 이 지금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량을 한번 물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그로스 웨이트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의 바이어들은 차이나의 이 액세서리 소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회사로부터 미국의 트윈시티 니팅이라는 회사가 185kg을 2022년 1월 달에 수입한 내역입니다. 그럼 이거를 물량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거를 큰 순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차이나로부터 지금 양말을 제일 많이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를 줄여보면 이거를 병합하기를 해보면 미국은 총 이렇게 25개 국가 중에서 이제 이 순서대로 많은 양의 삭스를 2022년 1월 달에 수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타겟 바이어들을 내가 고를지. 여기서 그러면 이번 예시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이 양말 제품을 수입한 미국 바이어들을 타겟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는데요.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국가들로부터 양말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나의 타겟 바이어들은 한국으로부터 양말을 수입한 미국 바이어들을 내가 타겟으로 잡겠다. 그래서 이 사우스 코리아를 클릭을 해보면 지금 한국으로부터 양말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은 이렇게 총 30개의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양말을 수입했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그래도 월 최소한 1톤 이상을 수입하는 회사들을 내 타겟으로 하겠다. 그럼 이 30개 중에서 밑에 10개는 버리고 이 위에 20개가 내 타겟 바이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내가 접근을 할 만한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버려야 될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그린 같은 경우는 익스페디터 카고 매니지먼트, 이거는 운송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월그린이 실제로 한국 누구로부터 제품을 사고 있는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그린은 너무 큰 기업이기도 하고 일단 이거는 내 타겟 바이어가 아니다. 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케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스프링클이라는 회사로부터 한 3톤 정도 수입을 했고요. 보에시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엠뷰티 코스메틱으로부터 2.1톤, 그리고 블루스타 임포트 같은 경우는 뭐 성화 트레이딩으로부터 한 500kg. 이렇게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USA 레그웨어 같은 경우는 차이나탑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라는 회사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차이나탑 엔터프라이즈는 아마 삼국간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이 USA 레그웨어라는 회사는 중국 업체 차이나탑 엔터프라이즈랑 거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업체와 거래를 하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제 내 판단에 의해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계속 살펴보시면 이제 FRM 삭스 같은 경우도 이게 요 회사 이름을 보면 이것도 중국 회사. 제가 이제 중국 회사에 대한 것들만 걸러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 양말을 수입하는 회사 중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회사를 골라냈고 그 중에서 1톤 월 1톤 이상의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을 발라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과 거래를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들, 그리고 월그린처럼 이렇게 좀 너무 큰 내가 접근하기 힘든 회사들, 이런 걸 발라내면 총 이렇게 케어웨이부터 디럭스 디스트리뷰션까지 총 15개 정도의 회사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된 걸로 살펴보시면 양말 제품을 수입하는 그 미국 바이어 전수를 추출해냈습니다. 그게 총 25개 국가에서 총 429개의 미국 바이어가 양말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29개의 기업 중에서 자체 조건을 만족하는, 여기서 자체 조건이었던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월 1톤 이상을 수입하는 바이어만 내 타겟 바이어로 하겠다라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기업과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기업은 내 타겟 바이어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두 번째 조건. 이 두 가지 자체 조건을 만족하는 타겟 바이어들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러면 전수의 바이어 429개 중에 한국 제품을 수입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총 30개였고요. 그 30개 중에서 월간 1톤 이상 수입한 기업은 20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20개 중에서 접근이 어려운 기업, 이 자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5개를 저희 로직에 따라서 제외를 시켜서 최종 타겟은 15개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만 가지고 정리하는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양말 데이터를 가지고 12개월치를 하려다 보니까 데이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1월 달 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녹화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1월 달 것만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1월 달 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1년치 정도를 해보는 게 이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는 제가 작년에 이 12개월짜리로 분석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 요 붉은 좀 더 진한 주황색에 표시되어 있는 회사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부터 화장품 제품을 수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MJM, 요걸 좀 해석을 해보면 MJM 소싱이라는 미국 회사는 12개월 동안 BM 글로벌 소싱, 시테크콥, EM 코퍼레이션, 피스코텍이라는 요 4개의 한국 회사로부터 화장품 제품을 수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MJM 소싱이 각각의 회사로부터 1월, 2월, 3월, 4월 각 월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수입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셀리, 이것도 미국의 바이어인데요. 고셀리도 이제 지난 12개월 동안 ABT 아시아, 아루미안, 코스렉스, 네오팜, SD바이오틱, 스픽앤뷰티 이런 회사로부터 이제 화장품 제품을 수입한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월별 물량이 나오고요. 이 작업을 왜 하냐면 이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고셀리의 이 분석 내용, 그 표 내용을 그래프화 시켜보면은 지금 요 바짝 튀어나온 요 물량, 이게 이제 스픽앤뷰티입니다. 스픽앤뷰티는 7월 달에 물량이 확 증가했고요. 요 물량 한 피크를 제외하면 업체당 그냥 평범하게 월 1에서 2톤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픽앤뷰티랑 요 회사들, 이 수출 기업들을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이 기업들은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고셀리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급등한 스픽앤뷰티 물량을 제외하면 각 업체별로 업체당 월 1에서 5톤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고, 그 수입하는 제품은 완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급등한 물량은 3일에 이제 LA에 도착한 280톤 한 건인데요.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물량이 너무 큽니다. 통상 월 1에서 5톤 정도 수입을 하는데 요 한 건에 대해서만 280톤을 수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니즈가 정말 그때 들어가서 늘어나 가지고 7월 달에 한 번에 확 물량을 땡긴 걸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어떤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자체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고셀리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입 품목이 코스메틱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에 치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걸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빅데이터 안에 무역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에 그 제품 상세 데이터 컬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코스메틱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삭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고셀리 같은 경우는 코스메틱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해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추출해낸 거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을 싹 모아 가지고 그거를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 워드 클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을 다 입력을 해서 워드 클라우드 생성을 하면 거기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나타나는 빈도수가 높은 요 단어들을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걸 보면은 지금 요 고셀리는 코스메틱과 스킨케어 제품의 수입, 그리고 특히나 완제품의 수입을 주로 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MJM 소싱, 요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면 일단 피코스텍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이 표를 봤을 때도 그런데요. 이 회사는 피코테크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피코텍의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피코텍은 이제 완제품을 수출하는 회사가 아니라 OEM, ODM 구조로 이제 오더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MJM 소싱은 완제품을 수입한다기보다는 OEM, ODM 구조로 제품을 소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때 6, 7, 8월 도착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6월 달에 191톤, 7월 달에 182톤, 8월 달에 168톤. 요때 3개월 동안 이 물량이 확 늘어났는데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고셀리처럼 이렇게 하나만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6, 7, 8 요때 이제 물량이 많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2년 혹은 3년치의 데이터를 보고 여기가 6, 7, 8월 달에 물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 여기는 6, 7, 8월 달에 니즈가 많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 7, 8월 달에 물건이 도착을 해야 되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물건을 선적을 해야 될 거고, 선적 전에 영업 기간을 보통 3개월 정도로 하면 이 MJM 소싱은 6, 7, 8월 달에 제품을 많이 들여감으로 이제 연초에는 영업 작업을 시작해야 영업과 이제 거래 성사까지 돼서 4, 5월 정도에 이제 짐을 실어서 이 물건을 수출해야겠구나라는 이런 타임바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MJM 소싱이 수입한 제품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핸드 세니타이저, 그리고 코스메틱, 토일렛, 요거는 이제 물티슈더라고요. 그래서 이 MJM 소싱이 OEM, ODM 구조로 많이 수입하는 제품은 화장품 제품, 코스메틱 제품, 그리고 세정 제품, 이런 물티슈, 이런 제품으로 이제 치중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데이터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양말 수입자들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 바이어들을 어떻게 추출해내는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양말 데이터는 한 달짜리의 데이터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12개월로 늘렸을 때 해당 바이어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MJM 소싱과 고셀리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최근의 실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바이어들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해소를 하냐? 지금 저희가 다 발견해낸 이 바이어들은 실제로 미 세관에 수입 신고를 완료한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을 했구나라는 그런 공신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업체 분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현지 스포텍 경우에서도 봤듯이 경쟁업체의 거래선 전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관세청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로 수입되는 물량은 전부 다 관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경쟁업체가 그 해당 국가에 누구한테 물건을 얼마나 파는지 전수의 경쟁업체
거래선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쟁업체와 그들의 바이어 간의 거래 내용을 데일리로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태적으로 경쟁업체와 해당 바이어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 효율의 극대화인데요. 데이터 기반으로 거래 성사 확률이 높은 바이어들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까 우리가 그 삭스 케이스에서도 봤듯이 나만의 이런 로직을 통해서 내 회사와 내 제품과 핏이 맞는 바이어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거래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바이어들의 현 상황 아니면 뭐 시즈널리티가 있는지 6, 7월, 8월 요때 수입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한 업체에 치중해서 수입을 하는지 아니면 이 서플라이어들이 다채롭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니즈나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알지 못했던 바이어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전수의 바이어를 보여줍니다. 1kg를 수입했더라도 이건 수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 바이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웹사이트 아니면 뭐 이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바이어들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바이어들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